안녕하세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2020년 9월 23일에 입법 예고를 했고 11월 9일까지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물론 2020년 11월 9일까지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협회 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볼 때 거의 공정이 안대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내용에 비해서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광고 판촉 행사 시에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세 번째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하겠다. 여섯 번째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나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번과 6번, 즉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금지한다든가 이 부분은 가맹본부의 사업 운영과는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요. 관련성이 큰 것이 1번 광고 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 도입, 그 다음에 4번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부과,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 이 세 가지 정도가 기존 가맹본부들에게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입니다. 기존의 광고 판촉은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가맹본부에 따라서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맹계약서 내용에 보면 가맹본부가 광고 또는 판촉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광고비 부담은 5대5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맹사업법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지만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후에 알려줘라 이런 조항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라 라는 조항을 가맹사업법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질상 이 광고 판촉 행위 자체를 일일이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업이 잘 되는 쪽은 더 광고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렵거나 한 곳은 또 광고를 오히려 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의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넣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모든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 비율,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수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죠. 다만 그 몇 프로의 몇 프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행령으로 결정하겠다, 즉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라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 게시판이라든지 포스 내용, 포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동의를 받는 식으로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맹점이 광고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에게 광고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동의받은 가맹점들만을 대상으로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판촉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광고가 분리될 수가 없죠. 프랜차이즈 특성상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그 광고 효과는 가맹점 전체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분리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을 낮춰서 전체가 광고 판촉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본질에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있죠. 예전에 가맹본부의 이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비를 광고를 하고 나서 얼마가 들었으니 일정 비용 분담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얼마씩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피자나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죠. 그래서 뭐 도우라든가 치킨, 생닭 또는 염지된 닭 한 마리당 얼마씩, 도우 하나당 뭐 몇 그램당 얼마씩 이렇게 또는 매월 얼마씩 이렇게 사전에 정액 또는 정률로 광고비를 걷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보면은 광고 시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광고비 분담 비율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전체의 동의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맹본부 중에서 매월 얼마씩 또는 매월 일정 비율씩 원자재 비율, 식자재 비율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광고비를 수금하고 광고를 집행한 다음에 그 광고 집행 내용만 통지했던 이런 가맹본부들은 여전히 광고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가맹본부들도 광고비를 사후에 징수하는 구조로 가지 말고 이렇게 일정 비율씩 기금 형태로 사전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제도가 어떤 결성권이 가맹사업법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소수의 가맹점주들이 또는 특정 가맹점주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빙자해서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와 거래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렇게 가맹본부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에 전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무관심하고 일부 소수만 나서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로서는 대응을 하기도 그렇고 대응을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가입을 한 단체다. 그러니 협의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몇 명이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몇 명인지 누가 가입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협의하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언론 플레이를 이끌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폐단을 좀 막아보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서 가맹본부가 협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가맹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신고증을 주겠다. 그럼 그 신고증을 가지고 가서 가맹본부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의 대표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 순위를 보면 기존에는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한 단체가 1순위, 그 다음 순위 이런 식으로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의 수에 따라서 우선 협상 대상이 정해졌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은 신고증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우선, 그 다음에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라는 그 일정 비율의 퍼센트를 잘 정하면 높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턱없이 낮추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서 머리만 아파지는 이런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고증을 몇 개까지 줄 거냐,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신고증이 3개 주어지면 누구 우선으로 하느냐, 신고한 순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인데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각 브랜드당 하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기존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